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화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자, 우리가 오늘은 114쪽에 있는 내용, 시작을 할 건데, 우리 고민이 크다. 이 114쪽에 있는 내용을, 이 책대로 설명을 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줄 거고, 통합과학에 없는 내용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맛배기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하는 학교 됐어? 다행이다. 자, 그래서 저 페이지 수로는 114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목은 거기 이제 이용결합이 되어 있는 선생님이 좀 제목 바꿀게요. 제목은 전체 단원 제목이 화학 결합입니다. 잠깐만, 잘 나오나 한번 확인만 하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오케이. 나쁘지 않네. 오케이. 자, 우리가 화학에서 말하는 결합이 화학 결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뭐 헬륨이나 아르곤 같은 거는 우리가 또 몇 족이라고 그러죠? 이 단어 안 들었구나. 그래서 맨 끝에서 18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18족 애들은 이런 18족 애들은 최외곽 전자가 꽉 채워 있어. 옥텟 규칙 기억나죠? 그래서 원자 하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자 하나로 존재하는 애들은 굳이 그냥 결합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원자 하나가 아니라 뭐 H2O, 뭐 H2, NH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붙어서 움직이는 애들은 과연 어떤 원리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 화학 결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화학 결합은 전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고, 이온 결합이고, 요건 참고로 통합과학 1학기 첫 중간고사 범위예요. 되게 뭐랄까 진작에 보셔야 돼. 오늘 머리 안 감은 거 같구나. 네. 아니 갑자기 왜 써오길래? 나 순간 몰라봤잖아. 윤정인가? 인사했으니까 윤정이겠지? 그래서 알았어. 자, 두 번째 제일 어려운 공유 결합. 아마 요 연습 때문에 시간을 조금 잡아먹게 될 수도 있어. 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는 안 배우지만 내 경험상 학교에서 알려는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 할 거냐면 금속 결합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그 고2 애들한테도 어떻게 알려주냐면 하나하나 따로 다 설명해 줄 건데,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온 결합하면 머릿속에 꼭 NaCl 좀 떠올려 주셔라. 그냥 이온 결합하면 무조건 NaCl이 떠올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NaCl, 우리가 다른 말로 소금 성분이라고 부르죠. 그냥 편의상 그냥 소금이라고 부르자. 오케이? 자, 공유 결합은 뭘 떠올리면 되냐면 뭐 H2O 이렇게 떠올려 주세요. H2O. 그 다음에 금속 결합하면 뭐가 떠오르면 좋냐면 쇠막대기, 철판, 쇠막대기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이거를 왜 적어줬냐면 살짝 결론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혹시 나트륨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나트륨 모르겠어. 염소는 비금속이죠. 자, 나트륨, 마그네슘, 철, 알루미늄, 아연 다 금속이야. 그래서 나트륨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비금속입니다. 다음 H2O 봅시다. H2O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렇죠. 엄청나게 당연히 비금속이죠? 그렇지? 이 정도는 알잖아. 그렇죠? 산소도? 그렇죠? 당연히 비금속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금속 결합하면 우리가 쇠막대기 뭐 철판 얘기하는데, 그러면 쇠막대기 철판에는 철 원자만 들어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오로지 다 금속만 구성되겠네. 그래서는 금속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무슨 결론을 지금 알려주려고 시작을 했냐면,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NaCl 금속 비금속은 이온 결합인가 보다 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공유결합도 중요한 말이지만 비금속이 만나면 뭐 공유결합 하나보다. 세 번째 금속으로만 구성되면 금속결합인가 보다. 자 우리가 교과과정상에서 통합화학이든 그 다음에 화학이든 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우리 책으로는 어디부터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사실은 114쪽에 맨 밑에 있는 그리고 그 115쪽, 116쪽 이제 거기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시작합시다. 자, 제목은 이온 결합이라고 자 합시다. 선생님이 NaCl 예를 든다 그랬죠? 자, NaCl 예를 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시 금속은 다시 나트륨은 금속이고요. 염소는 이제 비금속인데 우리 나트륨 한번 원자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잖아. 그렇죠? 염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17번입니다. 그러면 야 원자 번호 11번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11개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전자 11개가 무작위로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갖고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나트륨 원자의 구조예요. 그 다음 염소 원자는 17번이니까 전자 17개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7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옥텟 규칙이 내가 뭐라 그랬냐면 288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나트륨 원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사실 이게 좀 신경 쓰이는 애야. 그래서 이제 고민합니다. 나트륨이 염소한테 염소야 나 사실 고민 있어. 무슨 고민? 야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물론 중요한 건 맞는데 아주 뭐가 좀 신경이 쓰여. 그랬더니 염소가 야 부럽다. 나는 전자 하나가 부족한데. 그래? 나는 하나가 남는 형태고 나는 하나가 부족한 형태니까 너 갖고 있는 전자 나한테 주면 땡큐겠는데?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있는 나트륨 원자 입장에서는 나트륨 이온되는 거 맞냐? 그 다음 여기 있는 염소 원자 입장에서는 염화 이온되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사이에 굉장히 좋은 감정이 싹트겠지. 그래서 야 네가 갖고 너가 나한테 전자를 줘서 네가 양이온이 됐고 내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됐으니까 우리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양이온하고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N극 S극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만나려고 한다. 이 끌어당기는 인력을 겁나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전기적 인력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 어려운 말 아니지. 그래서 이온결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금속하고 비금속이 가까이 있는데 금속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전자를 넘겨줄 거고 염소는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어내니까 전자를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 다음에 얘네가 서로 만나려고 하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오, 어렵지 않네? 그치? 어려워? 아니, 너무 쉽죠. 근데 조심할 건 하나가 있어. 이거 잘 이해되는데, 그러면 실제 내가 나트륨하고 염소를 갖고 왔으면 나트륨 원자 하나, 염소 원자 하나를 갖고 온 건 아니지. 나트륨 원자 수십만 개, 염소 원자 수십만 개를 갖고 왔을 거야. 그래서 그 수십만 개에 있는 나트륨 원자들이 전자를 다 주고 그 수십만 개에 있는 염소 원자들 전자를 다 받게 되면 얘네가 1대1로 반응한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실제 하나하나가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염화 이온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 끝을 알 수가 없어. 또한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닌 게 어쨌건 우리가 지금 NaCl을 소금을 예를 들었는데 소금은 평면 구조가 아니잖아. 그렇죠? 입체 구조죠. 그래서 얘네는 입체로 그림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요 밑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란 말이지. 다시 한번 표현 이해하세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NaCl 예를 들었는데 금속하고 비금속이 자,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만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이 이온 결합을 할 때 1대1로 만나지만 실제 하나하나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보통 뭐 결정형 구조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왜 이걸 적어줬냐면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내가 이런 얘기했어. 자, 졸려? 네? 졸려? 아니요. 얘 더 죽을라 그래 막 계속. 아, 어? 네? 나 몸이 막 죽을라 그래. 아, 좀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물질들은 분자로 존재하는 게 많은 건 맞는데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애도 많습니다. 그럼 얘는 분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 원래 분자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개수가 정해지지 않아. 나트륨 32만 개, 염소 32만 개가 아니거든. 정확한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얘네는 분자라고 하면 돼, 안 돼? 얘는 절대로 분자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절대 분자라고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자, 염화나트륨 분자식이 NaCl 맞습니까? 하면 틀리다고. 왜?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의미는 이게 단데 이게 이제 고1 화학과학 내용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화원을 하고 있잖아. 화원이 있으니까 이미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우리 저번에 열심히 우리 막 이온 외웠던 거 기억나요? 자, 좀 시험 봐도 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 했던 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자 보세요. 뭐 Ca2 플러스랑 뭐 Cl 마이너스 만날 때 Cl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했죠? 그래서 이온식을 쓸 때, 자, 화학식을 쓸 때 CaCl2 이렇게 적었던 거. 그렇죠? 뭐 Al 뭐 3 플러스랑 자 O2 마이너스 만나게 되면 자 얘는 전자계수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2개 필요하고 여기는 3개 필요해서 Al2 O3 이렇게 썼던 거. 그쵸?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뭐 2 플러스랑 자 O2 마이너스 이렇게 만났어. 이럴 때는 전자 2개 부족하고 전자 남는 거니까 그냥 MgO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래서 요 이온 결합 물질은 보시면 다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서 이온이 몇 가 이온인지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뭐 플러스 1가 양이온 우리 뭐 있냐? 뭐 오랜만에 나와서 적어보자. 그쵸? 칼륨, 나트륨, 리튬, 무슨 수소죠? 금속이 아니니까 뺄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플러스 1가 양이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양이온 되는 거는 Ca2 플러스 Cu2 플러스 뭐 Fe2 플러스 Zn2 플러스 그 다음에 Ba2 플러스 뭐냐 Mg2 플러스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에 뭐 Pb2 플러스 이렇게 금속들이 플러스 1가 양이온이냐 플러스 2가 양이온이냐 알고 있어야 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3가 양이온 뭐 있었어? Al 3 플러스 이런 거 양이온들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가 음이온들 다 비금속이죠?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어루 마이너스 뭐이냐 그다음에 I 마이너스 그 진짜 자신 있죠? 이제 시험 나도 안 틀리지? 야 눈빛 봐라 이거. 자 마이너스 2가 음이온 O2 마이너스 S2 마이너스 음이온은 알고 있어야 자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됐냐? 그럼 이제 내가 뭘 물어보려고 시작을 했냐면 자 얘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자 봐봐.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 됐어. 자 염화 이온이 음이온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네하고 얘네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으니까 최대한 찰딱 붙겠죠. 찰딱 붙겠죠. 접촉을 하겠죠. 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야 나머지 전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전자 자체는 마이너스 극을 띠기 때문에 얘네 그러니까 얘네 얘 있는 10개의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 사이에 가까이 오면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건 맞지만 실제 접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우리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했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붙어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내 팔을 자르고 와이프 팔을 자른 다음에 서로 접촉 이렇게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 꼭 생각해도 별로다, 그죠? 선생님이 A병인데 우리 와이프도 A병이거든요. 그럼 뭐 가만히 있어. 근데 아마 생각하기 싫다. 똥 쌀 때 어떻게 할 거야? 네? 똥 쌀 때 어떻게 할 거야? 막 붙어 있으면. 쉣터. 자, 그래서 실제 얘네가 완벽하게 접촉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거야.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래프를 이렇게 선생님이 잠깐만 갑자기 뭐가 집에 왔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잠시만요. 선생님이 NaCl 예를 들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뭐 Cl-를 고정시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을 뭐 할 거냐면 왔다 갔다 시킬 거야. 그때 그러니까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지는지 약해지는지 또 막 가까워졌을 때 밀어내는 반발력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화이온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얘는 나트륨 이온 사이의 거리라고 이렇게 자 체크를 해놔서 칠게요. 그럼 생각해봐요. 얘가 가까워지면 즉 얘네가 가까워지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은 당연히 증가하잖아. 그렇죠? 가까워지면 자 요 y축을 선생님이 에너지 쾌력 에너지 크기 인력도 에너지 뭐 그다음에 힘이니까 그래서 자, 나트륨 이온을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질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얘네가 가까워지게 되면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과 여기 있는 전자들 사이에 밀어내는 반발력도 작동하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가까워지면 반발력도 이렇게 작동이 될 거야. 근데 인력은 가까워지려는 힘이고 반발력은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력도 이렇게 증가하고 반발력도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 내가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릴 거고 누군가는 이렇게 아래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대칭일까? 대칭은 아니지. 얘네가 갖고 있는 전자라든지 전자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크기라든지 감안했을 때 얘네가 대칭 구조는 아닐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약속을 하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와 밑으로 올라가는 거를 어떤 걸 인력, 어떤 걸 반발력이라고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걸 내가 반발력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이제 원래 이온이 있어. 근데 이 단원 보시면 그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몰라도 돼. 그렇지? 지금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 자 아래로 증가하는 걸 내가 뭐라 부를까 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자 인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 두 이온이 있어. 서로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다.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면 가까워지다가 반발력 때문에 밀어날 거고 이거 밀어내려고 하다가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서로 균형을 이루는 딱 그 거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겠네. 이게 바로 뭐냐면 얘네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내가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를 쭉 조사했더니 자 뭐 숫자부터 얘기할게. 반발력은 빼고 인력은 더해서 값을 매겼더니 어떻게 되냐면 전체 총합이 에너지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총합이 제일 적은 것이 여기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어디 왔을 때 가장 안정하게 느끼냐면 에너지가 가장 작은 여기 위치에 왔을 때 가장 안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
자,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하는 거리라고 해서 이온 결합을 하는 거리, 뭐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어떤 양이 말해서 이온 결합하는 애들을 자 지정을 하는 거죠. 음이온하고 양이온 사이의 거리를 따라서 반발력하고 인력을 측정을 한 다음에 걔네의 합력을 계산을 했더니 합력이 가장 낮은 곳에 나트륨이 왔을 때가 안정하게 느끼는 거리, 이를 우리가 이온 결합 길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이온 결합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봐봐. NaCl은 원뿔 원마고 MgO는 투뿔 투마예요. 그러면 원뿔 원마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투뿔 투마가 잡아당기는 힘 중에서 어떤 게 더 셀까? 투뿔 투마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겠지. 그래서 이온 결합 길이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일단은 핵 전하량이라 해서 플러스까지 플러스 2까지 이런 거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에 영향을 주는 거, 자, 핵 전하량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만약에 얘네보다 원자들이 커, 원자들이 크면 중심 사이가 그만큼 멀겠지. 그럼 멀으면 그만큼 힘이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뭐랑도 있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 자 중심 사이 거리에 따라서 관련이 있겠다. 그러면 자 이온 결합 길이를 핵 전하량이 다시 이온 결합 길이가 길면 되죠? 짧아야지. 상관없지만 자 이온 결합 길이를 내가 짧게 하고 싶어. 더 가까이 만들고 싶어. 그럼 핵 전하량은 뭐 하면 되는 거야? 큰 애들 쓰면 되는 거고. 중심 거리는 짧은 거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 길이의 핵 전하량 자 비례하는 거고 이온 결합 길이의 중심 거리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이온 결합력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에서 그 힘은 F로 쓰죠. 그래서 F는 자 뭐에 비례하느냐 핵 전하량 우리가 보통 Q1, Q2 이런 단어를 쓸 거야. 이게 전하량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게 이 두 이온의 전하량의 곱을 우리가 보통 Q1, Q2 곱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네 사이의 거리를 얼이라고 할 건데 얼 제곱에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말 이해되고 있나? 그래서 연습. 자 다시 들어봐. 여기 Na 플러스랑 자 여기 Cl 마이너스 자 얘네 사이의 거리 즉 NaCl이야. 그다음 Mg2 플러스랑 자 O2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를 자 거리를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멀다고? NaCl 거리가 더 멀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맞지? 오케이. 그다음 똑같아. 여기 Na 요렇게 Cl이 있다고 칠게. 그다음 여기 뭐가 있냐면 Li 플러스랑 F 마이너스 있다 칠게. 얘네 사이의 거리랑 얘네 사이의 거리다 칠게. 선생님이 이건 2단원에 보면 나오는 건데 NA랑 LI 크기를 비교를 하면 NA가 조금 더 크고 LI가 조금 더 작아요. 그 다음 CL하고 F의 크기를 비교를 하시면 CL의 크기가 좀 더 크고 F의 크기가 좀 더 작아. 그러면 당연히 작은 애들이 가까워 멀어?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깝죠? 그러니까 작은 애들이 가까우면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네. 그래서 자, 거리를 비교하시면 얘네가 더 멀다라는 거야. 알았나?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면 땡큐인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선생님이 이온결합 얘기 잘 해드렸습니다. 질문 없죠? 자 일단은 어디를 볼 거냐면은 자 114쪽 볼게요. 맨 밑에 자 이온결합 물질의 자 성질 봅시다. 자 염화나트륨 같이 이렇게 이온으로 구성된 물질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이온들이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단단히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야. 당연하죠 이거. 우리 소금 고체 상태죠?
그렇지? 다음 쪽. 자, 전기 전도성.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자, 고체 상태일 때는 자,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므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요. 근데 가열해서 액체 상태가 되게 되면 전기 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번 더 설명할 거야. 다음 세 번째. 자, 이온 결합 물질을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결국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이걸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화학 결합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다 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전자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시간이 나오지? 저 잠깐만 보고 설명 말씀 더 하나 하고 아니면 끊고 가야겠다. 좀 더 저기 공간이 여기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자 얘기를 하고 잠깐 정리를 합시다. 이게 이온 결합 물질 성질을 얘기할 때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뭐 어떻게 해야지 얘를 설명이 가능할까 하다가 문득 이온 결합 물질 내가 NaCl 지정해줬어. 그럼 얘는 소금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그냥 소금의 성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금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다 물에 용해되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죠? 소금이 물에 잘 녹듯이 이온 결합 물질은 다 물에 잘 녹는 거야. 오케이? 다음 두 번째. 평소 상태는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고체죠. 그럼 얘가 평소 상태 고체로 있다는 얘기는 자 그러니까 특정 온도에서 특정 온도 미만으로는 얘가 다 고체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잘 녹는 점, 끓는 점이 조금 높은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녹는 점, 그 다음에 자 끓는 점이 뭐한다?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자 우리 소금은 자 전기 통하냐 안 통하냐? 통해? 소금 전기 안 통해요. 그래서 자 소금 또 다시 소금은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해. 소금 물은 전기 통하지. 그래서 자 고체일 때는 자 전기가 안 통해.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 부르냐 부도체라 부르냐? 부도체. 전기 통하면? 반만 통하면? 반도체? 아니지 당연히. 야 반만 통하는 물질이 어디 있어? 반도체는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낚이셨어? 그래서 자 얘는 부도체야. 그런데 이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가 물에 녹인 상태를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가열해서 우리가 녹여있는 상태를 우리가 액체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전류가 통해. 그래서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한 단어로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해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앞으로 전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액체 상태이거나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소금 알갱이거든요. 그럼 소금 알갱이에 망치로 퉁 치면 얘가 얇게 펴지냐 깨지냐? 깨지죠.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를 탕 치잖아. 치면 얘가 원래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내가 망치로 탕 치면 얘가 이리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플러스 플러스, 얘가 내려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내려오면 플러스 플러스 반발력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야. 그게 과학적 원리대로 얘들아 단순하게 힘을 주면 깨진다가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지 알고 있었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원리가 있어. 알았죠? 그래서 자 이온 결합 물질 할 때 떠올리는 개념이 뭐가 필요하냐면 자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양이온이 되고 누가 음이온이 되는지 그리고 얘네까지 알면 좋은데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이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거 얘는 좀 기억하셔야 돼.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은 요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필기해 주세요.